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투자연 어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거래일에 이런 저항이 수차례 수렴된, 그리고 지지가 수렴된 의미가 있는 어떤 투자의 기준이 되는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복구가 된 걸 떠나서 이제 여기 올라와서 지지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리가 의미가 크기 때문에 무너져선 안 된다. 무너지면 추세가 반전되는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한 차례 무너졌다고, 단 한 차례 무너졌다고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다. 누가 봐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붕괴되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거래일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바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들의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지켜보면 그 추세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추세가 꺾일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준점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그런 모습,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적어도 단기간 동안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은 요 자주색의 이평선이 5일선이고요. 요 파란색이 21선인데 5일선과 21선이 수렴됐고 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단기 추세는 상승 랠리를 유지한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거래가 소수인 것도 아닙니다. 그죠? 보시면 거래가 1조 4천억입니다. 거래 대금이 오늘만 7월 15일만 거래가 소수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오늘의 캔들이 허수일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단기 조정은 저점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사연 어빌리티는 상승 랠리만을 이어왔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 하방 압력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세력이 윗자리에 매물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지금 수익은 즐기시되 마음은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을 해야 될 그 순간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서서히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자, 비전은 좋지만 미래 가치를 끌어다 쓴 부분은 명확하고, 여러분들 대다수 두사에너빌리티에 투자한 거의 모든 투자자가 현재 수익 중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의견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여전히 메리트는 크지만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까 메리트도 높지만 리스크도 높다. 자, 그래서 이제 비중 축소로 분할 익절을 하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뭐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기 대응,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응을 해야 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명확한 단기 고점이 왔을 때 제때 대응하지 못해서 수익이 적어지거나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차트에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그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강력한 저항대가 어디인지,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그냥 하락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추세가 반전될 때까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해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들 실력이 아니라 요행으로 얻고 있는 수익일 뿐입니다.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현재 원전 섹터가 세계 정책의 중심에 있다는 걸 알아본 정도? 자, 좋은 뉴스 나온다고, 긍정적인 뉴스 나온다고 오르기만 하진 않습니다. 좋은 상황이라면 맥시멈이 높아지는 거지, 언제 올릴지, 뭐 눌렀다가 이렇게 올릴지는 그 종목의 물량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세력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은 높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팔아치우기 직전까지 주가를 올려주면서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합니다. 왜냐면 거래가 체결되려면 매수자도 있어야 하고 매도자도 있어야 되고, 매도는 세력이 할 거고, 요게 체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매수 주체가 있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 할 때까지 주가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를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자, 두사에너빌리티처럼 비전 좋은 종목, 누가 봐도 오를 종목이잖아요. 트럼프 정책을 보던, 뭐 국내 정책을 보던, 수주 잔고를 보던, 뭐 대충 봐도 오를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리스크 없이 먹기 위해서 저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고점에는 엑시트하는 주체가 매번 생기기 마련인데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조정이 왔을 때 저점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수익의 퍼센테이지는 잘 몰라도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은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는 압도적으로 줄어들고요. 자, 아무튼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만 원을 갔다. 여기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에 갔더니 매수가 좀 줄어든다. 개인들이 매수를 머뭇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엑시트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력의 엑시트 계획.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개인들의 수급이 뭐 두세 달 만에 2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왔는데도 이 수급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이 자꾸 미뤄지는 겁니다. 개인의 매수가 계속 집중된다면 세력이 시세 차익을 더 먹을 수 있다는 근거니까.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 갔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 싶어서 매수를 머뭇거릴 때 세력은 불기둥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직도 저점인가 보다 하고 개인들은 매수하는데 요때가 설거지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자리들을 봐야 합니다. 자, 두산은 이미 뉴스 같은 거는 차고 넘칩니다. 긍정적인 뉴스. 뉴스를 보고 투자할 시점은 이미 지났죠. 이제는 차트 보고 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느 자리에서 매수가 집중됐는지, 매도는 얼마나 들어오고 어느 자리에서 빠져나가는지 절대 다수의 투자자들의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기준들을 메모하다 보면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지지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특정이 됩니다. 수차례 수렴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 사람의 투자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차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지지가 수렴이 되죠. 자, 그럼 이 자리가 무너지면 매도, 또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매도, 또는 이 자리가 지지되면 홀딩 혹은 매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어떤 자리. 투자의 기준이 어떻게 다 같겠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지와 저항은 차트를 보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투심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수가 매도를 한다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수가 매수를 한다면 주가는 지켜지거나 상승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요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를 받았는데 이걸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30분봉, 1분봉입니다. 자, 오늘 지지받은 자리가 61,200원, 61,100원이죠. 자, 다시 분봉으로. 자, 61,100원은 여기 검은색 수평선을 그어놓은 요 자리인데, 자, 여기서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무너지고 좌절됐을 때 여기서도 저항이 됐습니다. 저항받고 이렇게 계속 떨어졌다가 이때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을 했죠. 그러고 나서 무너지는데 지지를 받은 자리 61,100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쏴 올렸죠. 자, 30분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분봉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서 수차례 저항이 수렴된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하니까 폭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다가 여기서도 저항과 지지, 저항, 저항.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수차례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가 좀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14일에 14일에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좀 요 구간 매물 소화를 해놓은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한 차례 해놓고 여기서 갭으로 뛰어넘은 다음 다시 한번 매도세가 나올 때 이 자리에 지지받고 61,100원에 지지받고 반등합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지나 저항이 수차례 수렴되는 자리는 투자의 기준이 되고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텔레그램방에서는 유의미한 자리들을 근거랑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세세한 디테일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게 한 번 쓰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지금 돌파하고 올라간 상황인데, 자, 만약에 이제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 그럼 여기를 터치했을 때, 그때는 지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생겨 있다는 거죠. 자, 요때 또 이제 갑자기 대량 거래가 동반되더니 지지된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의 근거를 하나 찾는 겁니다.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무너졌다, 무너져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데 이제는 저항이 된 거죠. 자, 요때 만약에 거래가 동반된다, 그러면 이제 매도할, 비중을 축소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유의미한 자리들이 두사이너빌리티가 최근에 조정을 겪으면서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처럼 요때처럼 이렇게 상승만 하고 있으면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수렴되는 자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단기 고점들이 생기면서 많은 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응하기 더 수월해진 거죠.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근거가 생겨 있고 투자의 기준이 생겨 있기 때문에 차트를 등한시하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응을 해야 할 때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 기업의 본 가치보단 낮다고 생각합니다. 낮다. 낮. 근데 두산의 재료에 대해선 우선시돼야 되는 게 설비 투자가 우선입니다. 돈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금 소모부터 먼저고, 밀려있는 수주들이 매출로 직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최소 2에서 5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요 미래가치들이 5년 후의 미래가치들이 일부분 미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끝모르고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미래가치를 보면서 들어오는 수급은 언젠가는 끊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같은 수급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관점을 저항 라인에 두고, 미래가치가 선반영되고 있음에도 어떤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자리에서나 지금 즉시 꽤 올랐으니 파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단기 고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세력이라는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엑시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다면 칼이라도 갈아 놓자는 거죠. 텔레그램방에서 투자의 기준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수렴되는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의 가격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기준들을 터치했을 때 관점을 내가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매수인지 뭐 홀딩인지 매도인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차트는 후행성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힌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등한시하면 손해는 있을 수 있으나 차트를 유심히 본다고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굳이 애써서 외면할 이유는 없겠죠. 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라는 것을 배웁니다. 차트는 후행성이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지금같이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에서 이것이 내 실력 덕분이라는 오만함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자,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종목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천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검색기 같은 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뭘 적용하셔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좀 쓸모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능은 아니고요.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